영상으로 보고 싶다고 그래서 영상을 찍어요. 내가 지난주에 찍었던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봤더니 제법 그냥 통통하더라고. 뭐 물론 통통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은 생각보다 통통해. 하체가 왜 이렇게 터질라고 그래. 뭐 살들로 해가지고는. 그래서 영상 보면 약간 민망하긴 했는데 상당히 살 빼기가 어려워요. 어제도 퇴근하고 배고프니까 에어프라이어를 이만큼 돌려가지고 막 감자튀김이랑 닭튀김이랑 가라아게랑 오징어튀김 그런 거 돌려가지고 먹고 잤는데 살 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번에 뭐 날이 되게 따뜻했죠? 2, 3일 지금 따뜻하고 있어요. 날이 따뜻해지니까는 이제는 미세먼지가 찾아와. 참 진짜 미세먼지는 나아질 수가 없을 것 같아. 중국은 계속 발달해가지고는 산업물질, 공해물질 계속 배출할 것이고 지구형 편서풍이 멈출 리는 없잖아요. 편서풍 멈추면 지구가 망하는 거죠. 편서풍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참 미세먼지가 참 끝까지 우리를 괴롭힐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엔 우리가 그것도 공기도 사 마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공기도 사 마셔야 될 거 아닐까? 저 초등학교 때도 공기를 사 마실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수업 시간에 또 저는 매주 제 유튜브랄지 인스타그램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하고 수업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그런 것들 좀 최신 어떤 정보 같은 것들 얻기 위해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이야기하면 재밌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생수가 좀 이슈가 되더라고요. 생수. 에비앙 드셔보셨죠? 에비앙 드셔보셨죠? 에비앙이 어느 나라예요? 프랑스. 좋아요. 프랑스. 야, 이걸 스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 감탄했어요. 스위스라고 하는 사람도 감탄했어. 왜 스위스로 감탄했는지 들어보시면 합니다. 에비앙이 우리 알프스 산맥 거기서 물을 받아가지고 파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프랑스에는 알프스가 없습니다. 프랑스에는 알프스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프랑스, 여기서부터 프랑스예요. 여기까지가 스위스입니다. 내가 그래서 감탄했어. 자, 얘는 추론을 한 거잖아. 알프스 산맥이 스위스에 있으니까 에비앙이 스위스 물이겠지? 대단해. 자, 에비앙이 어디 있냐면은 에비앙이 여기 있는 마을 이름이에요. 프랑스 맨 끝에 여기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여기서 물 뜬 거 가지고 우리 알프스 물이라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알프스 물인가? 저기 에비앙이지 않아요? 여기저기 똥물 다 모아가지고 먹는 거 에비앙 아니야? 이게 인스타 보니까는 여기 요런 데 물 차 있는 거 여기 찍어가지고는 막 투명하고 파란색이에요. 그 찍어주면서 에비앙이 깨끗한 이유. 그런데 에비앙 여기 아니라고. 여기라고. 여기 이상한 말 하고 있어 사람들이. 에비앙 이렇게 된 물이었습니다. 에비앙이 언제 만들어진 회사인지 아세요? 180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1800 몇 년도 이때쯤 만들어졌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회사인 거예요. 상당히 오래된 회사죠. 우리나라에 늦게 들어왔을 뿐이지. 우리나라는 생수를 마신 게 몇 년도부터 마셨을까요?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저보다 나이를 좀 더 드셨을 거예요. 좀 더 드셨을 텐데 생수를 몇 년도부터 마셨을까? 90년대예요. 정확하게 연도를 적자면은 1992년도부터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연도를 적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는 1992년도까지 법이 있었어요. 생수를 마시면 안 된다는 법이. 생수를 마시면 안 된다는 법이 있었어요. 마약을 하면 안 된다는 똑같아요. 생수를 하면 안 된다고. 신기하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수돗물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수돗물을 이제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었었죠. 근데 일부 부유층이 수돗물을 안 먹고 생수를 먹기 시작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돗물에 불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게 나라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막았습니다. 막았다 92년도부터 풀었죠. 이때 이후에 이제 우리 생수들을 샀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급이라고 하는 생수는 뭔가요? 제일 고급? 고급은 좀 그래도 생수 중에 제일 비싼 생수가 뭐예요?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말고 마트 가면은 그래도 옆에 한 2, 300원 더 비싼 생수 있잖아. 삼다수 아닌가? 삼다수가 비싸죠. 그리고 평창수라든지 아이시스 있지만은 아이시스인가 있지만은 삼다수가 비싸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머니들도 우리 자식 생각해서 손님 오시니까 삼다수 집잖아요. 내가 제주도 친구가 있는데 삼다수가 비싼 걸 이해를 못해. 걔는 삼다수가 제일 싸대. 평창수가 더 비싸대. 왜? 삼다수가 비싼 이유가 뭐예요? 깨끗해서? 문인비가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 삼다수 제주도가 물이 깨끗한 이유가 있나? 없어요. 뭐 백록담에서 또 올 거 아니잖아. 제주도에서 물이 깨끗한 이유가 없어. 그걸 배 타고 올라니까는 비싸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고급 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급 물이라고. 반대로 평창에서 떠가지고는 제주도까지 가려면은 차 타고 배 타고 가니까 거기 더 비싸지지. 우리가 고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허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허상.
고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허상이 강한 게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스튜디간에 물은 좋아. 물은 그래 프랑스 알프스 깨끗할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다음에 공기를 사 마신다면 그때는 공기는 어디가 제일 유명한 브랜드가 될까? 그게 궁금하더라고. 전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공기가 어디 있지? 북극? 남극? 브라질? 브라질 아마존? 브라질 아마존 공기 판다고 하면은 그래 깨끗할 것 같기도 하죠. 브라질 아마존의 깊숙한 늪지대의 향기를 제공하겠습니다. 같은데 냄새 나고.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공기를 사 마실 때 그때는 또 어디 나라가 뜰지. 우리나라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닐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것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주식 같은 거 사는 거 괜찮지. 자,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아마 한 20분 정도 끝날 것입니다. 20분 정도 끝날 거예요. 자, 왕방연 나오네요. 왕방연. 이 작품하고 한 작품 더 하면 끝이죠. 7작품 합니다. 추강의 밤이 되는까지. 왕방연. 다시 세조와 단종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세조와 단종 시대로 돌아왔어요. 왕방연은 세조편에 붙은 사람입니다. 세조편에 붙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조와 절개 파트에 들어있어요. 사대부의 연분과 지조와 절개는 사실 똑같죠. 여성 화자를 내세웠다 뿐이지 그 충성심을 노래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아주 특이하게도 세조에게 붙었는데 우리에게 남아서 여기까지 전달되고 있어요. 지조와 절개라는 주제로. 자,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유명한 작품입니다. 정말 유명한 작품이에요. 왕방연 유명한 사람이고 유명한 작품입니다. 왕방연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작품이 유명하죠. 단종이 폐위가 된 다음에 1차 복위운동이 실패하고 그 책임으로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갔다고 했습니다. 유배를 갔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복위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실패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사약을 먹게 됩니다.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돼요. 강원도 영월까지 택시 타고 가지 않았겠죠. 못 타고 갔어요. 마차 실어가지고 호송에서 갔다고요. 그 호송했던 사람이 왕방연입니다. 그럼 이거 한양에서 사약을 만들어서 그 단종 앞에서 사약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양에서 만들어가지고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 가져갔던 사람이 왕방연입니다. 그 왕방연은 뭐하는 사람일까? 두 번이나 단종에 갔던 사람이 왕방연이었어요. 사약을 직접 주지는 못해요. 직접 주지는 못하고 마음이 이제 아프니까 주지 못하고 그 옆에 같이 갔던 사람이 이제 사약을 내리죠. 우리가 사약이 사극에서 보듯이 한잔하면 막 푹 이런 거 아니에요? 청산가리라든지 수은으로 만드는 게 사약이 아닙니다. 그 독초, 마비 성분을 지닌 독초를 사용해가지고는 약을 이제 만드는 건데, 독약이죠, 독약을 만드는 건데, 그걸 먹으면 이제 몸이 서서히 마비가 되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초다 보니까는 약발이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먹고도 안 죽어. 한 잔 먹고 마비가 옵니까? 아니, 반응이 없는데요? 한 잔 더 드세요. 반응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한 잔 더 드세요. 그러고 안 죽으면 목을 졸라서 죽였어요. 목을 졸라서. 그래서 항상 사약을 가져갈 때에는 그 포성줄도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시는데 단종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약을 먹고 어쨌든 죽어요. 죽어. 이 당시에 세조에게 붙은 사람들 중에서 세조가 준다라고 하는 건 특권 같은 것을 노리고 즉 스카웃을 당할 때 그때 세조의 어떤 위세를 보고 나도 저기 영합해야지 적극적으로 영합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세조는 자기 편이 되면은 정말 많은 걸 봐줬어요. 막 범죄 저지른 것도 다 봐줬어. 가가지고 막 누구 때리고 폭행해가지고 재산 뺐다? 봐줘요. 그다음에 막 여자 어떻게 막 겁탈한다거나 이것도 봐줘버립니다. 세조는 정말 파격적으로 대우해줬어요. 자기 편에게 붙은 사람들. 또한 자기 편에 붙지 않는 사람들은 강하게 탄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조에게 붙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왕방연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생각해요. 실제로는 이렇게 단종을 유배 보내고 사약을 내리고 했던 사람이지만은 마음이 되게 울적하고 벽닥하고 그랬다라고 시에서 보입니다. 시에서 읽어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울 것은 유배를 보낸 다음에 그 답답한 심정을 노래로 쓴 걸 읽어볼 것이고요. 실제로 더 유명한 것은 사약을 내리고 돌아오면서 쓴 시조가 더 유명해요. 강원도 영월에 가면은 시비, 왕방연에 시비가 있습니다. 시를 쓴 비석이 있어요. 그 비석에 두 번째 작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 우리 책에는 첫 번째 작품이 실려 있어요. 이것도 유명한 시입니다. 읽어봅시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 님을 여의었고 천만리 머나먼 땅에다가 사랑하는 님을 내려놓고 그게 유배 보내놓고 오겠죠. 내 마음을 둘 데가 없어서 둘 곳이 없어서 냇가에 앉아있으니 우리도 흔히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하고 그러면은 강가에 앉아가지고 그걸 풀고 그러죠. 제가 다녔던 대학교 옆에도 큰 강물이 흐르고 있어서
뭐 여자한테 차인다든지 소개팅이 실패하면은 그 강에 가가지고 소주 한 잔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왕방현도. 저 물도 그때 저 흐르는 물 소리가 왕방현에게는 졸졸졸 실실실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흑흑흑 하고 들렸단 말이에요. 흑흑흑. 저 물도 내 마음과 같아서 내 안 마음과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지나가는구나. 내 물은 지금 기쁜지 슬픈지 잠이 와가지고 자면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마음이 슬프니까? 왕방현의 마음이 슬프니까 저 물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킨 거겠죠. 동일시했다 감정이입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감정이입 많이 나오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앞에서 정철도 구만리 장천이라는 말을 썼고요. 지금 왕방현도 천만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10리가 4km이기 때문에 9만리는 36,000km일 것이고요. 천만리는 400만 km일 것이에요. 우리 지구 한 바퀴 도는 게 몇 킬로미터인지 아세요? 4만 킬로미터. 4만 킬로미터. 그러면 천만리 머나먼 길에다가 우리 고모님을 여의고 왔다는데 한 목성 정도에다 두고 왔나 본데 4만리 400만이면 어디 나도 모르겠어. 거기 뭐 명왕성에다 두고 왔을 수도 있죠. 아니죠. 이 길이가 실제 길이가 아니라고요. 그 거리를 무슨 거리라고 합니까? 뭐 거리 범위 뭐야? 거리감, 거리가 심리적 거리감.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로 가끔씩 문제 만들죠. 실제적인 거리라고 이제 함정을 박아놓고서는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제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단종과 내가 단절되어 있는 것 같다.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라는 그 마음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작품입니다. 마지막 작품. 이제 또 새 작품이 끝났으니까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겠죠. 이번 주제는 자연 친화라는 주제입니다. 자연 친화는 태도도 되고 주제도 돼요. 태도도 되고 주제도 됩니다. 자연 친화는. 자연 친화 상당히 포괄적인 단어예요. 이 자연 친화와 똑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들을 여기다가 8개를 더 적어보겠습니다. 8개. 봐보세요 한번. 됩니다. 으아! 사실 이게 하나 더 있거든요. 제가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이번 주 내내 생각해도 이게 하나도 떠오르질 않아. 그래서 하나 비워놓겠습니다. 하나 더 쓸만한데 내가 옛날에 강의할 때 10개를 찍었는데 하나가 기억이 안 나요. 자, 뭐라고요? 여기 있는 게 전부 똑같은 뜻이에요. 전부 똑같은 뜻이에요. 그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약간. 왜 꼭 가난해야 되지? 여기 있는 뜻을 생각해 봅시다. 나의 분수에 맞는 삶의 편안함을 느끼면서 만족하며 산다. 이때 분수는 가난한 삶일 것이고요. 가난한 삶일 것이고요. 안빈닥도는 빈곤하지만 그 삶의 편안함을 느끼면서 도를 추구한다. 빙의무어는 빈곤하지만 원망하지 않고 산다. 물알체는 자연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 유유자적은 인위적인 것을 인위적인 것을 가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유유자적이라고 하고요. 가사표음은 한 그릇의 밥과 한 병의 물 이게 전 재산이라고요. 가난한 삶 그렇지만 만족하며 산다. 단, 표, 누황 초가집을 누황이라고 합니다. 누추한 집을 누황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가난한 삶에서 만족하며 지내는 것. 강호한정 강과 호수가 아니라 두 개 합쳐서 자연을 의미하죠.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정서를 느끼는 것을 강호한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자연과 가난이 섞여 있어요. 근데 꼭 가난해야만 자연과 가난이 꼭 합쳐져야 되나? 그냥 잘 차려입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자연 즐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이게 근데 다 똑같이 묶여 있습니다. 이 묶여있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걸 평시조라고 합니다. 평시조. 3장 6구 45자 내외 사음보 3, 4조, 4, 4조의 음수유를 지니고 있는 그런 형식을 지니고 있는 작품을 평시조라고 말을 합니다. 평시조를 누가 썼습니까? 사대부가 썼다라고 말합니다. 사대부가. 평시조는 사대부가 썼어요. 평리는 뭐 씁니까?
조선 후기에 사설시조를 씁니다. 사설시조도 몇 주 뒤에 배울 거예요. 뭐야, 뭔 소리? 사설시조도 뭔 말이야 이게? 평민이죠, 평민. 평민 이제 사설시조를 쓰죠. 사대부들이 생각하는 가난과 평민이 생각하는 가난이 달라요. 사대부가 생각하는 가난은 뭐냐면요, 초가집에 살고 반찬을 보니까 나물 반찬이 있고 술을 마시는데 막걸리를 마시는 게 사대부가 생각하는 가난입니다. 근데 평민들은요, 초가집에 사는 것도 집도 없어, 나물 반찬 삼시세끼 그것도 없어서 못 먹어, 막걸리 금주령 내려질 정도로 술 못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무슨 술이야, 술은 막걸리는. 얘네가 생각하는 게 진짜 가난이고요, 얘네가 생각하는 것은 진짜 가난이 아니죠. 우리가 농사라고 할 때 실제 농부들이 짓는 농사와 전원생활하는 농사는 다르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걸 뭐라고 하냐면 관념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현실적이겠죠, 현실적. 사대부들의 주제의식을 관념적 주제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주제들을 관념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대부들에게 있어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 순간, 자연 속으로 사대부들이 들어가는 순간 걔네에게는 그 상황이 뭐예요? 가난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빈곤함, 여기서 말하는 빈곤함,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이 실제 가난함이 아니라고요. 실제 가난함이 아니라 사대부가 생각하는 관념적인 가난입니다. 관념적인 가난. 사대부들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관념적 가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똑같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자연 친화라고 했는데 이 자연 속에는 그냥 가난이 내포되어 있어요. 가난이 내포되어 있어요. 실제 가난이 아니라 관념적인 가난. 그래서 이 9개가 동일한 뜻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겠죠? 평시는 누가 썼다? 사대부가 썼다. 이거 이해하시고 작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작품을 해석을 해드릴 텐데 쓰지 마세요. 절대 쓰지 마세요. 작품 해석하겠습니다. 휴강의 밤이 드니 가을 강의 밤이 찾아오니 물결이 몹시도 차구나. 영하 10도, 영하 17도 그렇게 기온이 떨어져 나갑니다. 낚시를 들이우니, 낚시? 어부하는 사람인 건데 어부? 낚시를 쫙 던지니 고기가 물지 않아요. 손 시려. 추워 죽겠는데 고기가 안 물어. 빨리 고기를 가져가가지고는 내 자식, 내 처 먹여 살려야 될 텐데 왜 고기가 안 물지? 무심한 달빛맛이 있고, 무욕심입니다. 무욕심. 욕심이 없는 달빛맛이 있고 빈 배를 저어오너라. 주제, 가난한 어부의 애환.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렇게 해석하면은 선생님 해석 잘하십니다. 멋있어요. 완전히 아니에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 놀린 거예요. 왜? 20 누가 썼다고요? 평시조잖아요. 3장부터 45장에 왜 평시조잖아요. 4대부가 썼다고요. 근데 저는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평민으로 해석했어요. 잘못된 해석인 거죠. 아시겠죠? 제대로 된 해석을 나가보도록 합시다. 작가가 누굽니까? 월산대군이에요. 왕자입니다. 성종이라는 왕의 큰형이에요. 성종은 그 형제 중에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왕이 되니까는 그 형들이 떠돌이 생활을 해요. 궁을 나가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월산대군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설마 왕자가 되어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니지 않았겠죠. 수행원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마차 끌고 커다란 배 타고 그렇게 놀러 다녔겠지. 오늘은 여기 가자, 내일은 저기 가자 이렇게 다녔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으로 해석하면 되냐면은 가을 강에 나가는 거야. 가을 강에 큰 배를 타고 뒤에 수행원들 있겠지. 야, 낚싯대 하나 줘봐. 낚싯대 딱 잡아요. 그래서 휙 던져봐. 야, 그 고기 잘 안 문다. 낚시 어렵네. 재미없다. 그만하자. 시나 한 편 짚고 가시. 휴강의 밤이 되니 물결이 차노매라. 다 적은 다음에 멋있어. 나 시 잘 쓰는 것 같은데? 집에 가자 우리. 이 시조예요. 이 시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왜? 작가가 사대부니까. 전 옛날에 그런 게 궁금했어요. 선생님이 왜 그렇게만 해석하지? 이거 평민으로 해석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평민들은 이걸 지을 수가 이 당시에는 짓지를 않았다고요. 조선전기니까 짓지를 않습니다. 되시겠죠? 뭐 해석을 할 필요 없어요. 다 해석해 드렸습니다. 진짜 이렇게 휙, 이러고 가는 것이 시에 대한 해석이고요. 여기서 뭐 말할 만한 건 질문만 하나 던지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달이 감정 이인물입니까? 아닙니까? 달빛 나오죠, 달빛. 달이 감정 이인물인가요? 아닌가요? 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거 같죠? 감정 이인물 맞습니다.
왜? 달빛이 무욕심이래요. 무욕심. 달빛이 무욕심이랍니다. 달이 욕심이 많은지 적은지 몰라요. 저 달에 살고 있는 눈 빨간 토끼가 타격에 이글이글 거리는 눈빛일지 누가 압니까? 아니면은 달빛이 아무 생각이 없다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누가 욕심이 없으니까? 내가 욕심이 없으니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이입물에도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할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강의하고자 했던 내용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요. 자연 친화라는 주제가 여러분 교과서에, 그러니까 교과서 바뀌었죠? 몇 년 전이랑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교과서랑. 바뀌고 나서 자연 친화에 대한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시조에서, 가사는 아직도 많이 있는데 시조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대신에 지조와 절개, 그리고 연군, 이런 충성심 쪽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때 교과서가 바뀌었거든요. 왜 그러지? 또 공주님 충성 그런 건가? 지금 박근혜가 20년 어제 실형받았죠? 대법원에서 20년 이제 징역, 20년 어쨌든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권 바뀌면은 사면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사면이,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사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옛날에 그 전두환이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때 집어넣었잖아요, 감옥에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면을 시켜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노태우와 전두환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그 상대 측의 그런 지지도를 포섭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행동을 하는 편이죠. 다음 정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뭐 어쨌든 지금 지조와 절개, 충절 이런 쪽으로 더 강조가 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생각보다 빨리 끝내긴 했지만은 다음 주에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우리 주말에 그거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주말에 테스트 있어요. 문자는 보내는데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과 못하면 맞는 거예요. 그만하고. 어? 그만하고. 형진이는 그 평일이죠? 평일이 안 하는데 평일에 우리 볼게요. 평일. 테스트는 제가 지금 계획을 짜놓긴 했는데 그 시하고 소설 있죠? 시하고 소설만 하려고 해요. 비문학이라 해서 수업 나가고 우리 했던 수업에서 했던 거하고 숙제에도 나왔던 시하고 소설 부분만 문제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잘들 가십시오. 도원이도 주말에 봅시다. 잘 가세요. 네, 고생했어요.